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렬한 환호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이제 저희 시스템 있잖아요. 그 첫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이 고민도 했는데요. 오늘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주에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그 주마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명의 강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꽉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주, 1월 첫 주의 주제는 바로 뷰티입니다. 뷰티 중에서도 저는 오늘 선세이 라인의 강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선세이는 사실 그 유산화 중에서도 정말 별책부록처럼 느껴지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양제를 권해드리고 또 화장품도 바꿔보세요 하면서 물론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하고 이제 내미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 마이크 되나요? 네, 저는 이 선세이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세이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제목은 매일 쓰는 욕실용품이 당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면입니다. 이 선세이 라인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선세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유산을 만나게 된 또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저의 전직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을 했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이제 계속 해왔었죠. 30대 한 마지막 직장 생활이 37살쯤 됐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그래도 이직도 쉬웠고 월급도 더 조금 주는 편이었고 계속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술도 좋아했고요. 친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통 그렇잖아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20대를 잘 보내고 30살이 될 때 안정적으로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 또래에서 가장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결혼을 했었고요. 이렇게 예쁜 두 딸 아이도 낳고 두 딸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순탄하죠. 뭐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제 시기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바로바로 낳고 계획하면 낳고 이렇게 정말 순탄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원래 요만한 아이들 키우면 다 피곤하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늘 피곤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한 1년 후쯤에 몸에 자꾸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처음으로 유방외과라는 곳을 가봤어요. 이게 혹인지 염증인지 궁금해서 가봤더니 염증은 아니라고 염증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셨으니까 갑상선도 한번 보시죠 했는데 갑상선에 제가 결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갑상선 아닌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하나만 있어요. 요 반대쪽에 있는 하나는 의미는 없어 보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두 개 다 이제 양성으로 나왔고 임파선에 전이까지 많이 돼 있는 상태여서 1시간 반이면 끝날 줄 알았던 수술을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밖에서 피를 말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갑상선 안 수술을 했고 사람들이 착한암이라고 부르고 그때 제가 옛날 보험이라 보험금도 좀 탔었거든요. 그래서 로또 맞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고 났더니 수술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암 수술 2박 3일이면 퇴원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일상생활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 컨디션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외출을 해서 여기 들려서 집에 와야지라고 나가면 여기만 들리면 체력이 다 떨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집에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내 몸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진정한 건강은 수술 후부터 챙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갑상선 수술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한 2년 후쯤에 자궁의 혹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제가 자궁의 혹이 굉장히 커졌어요. 제 주먹보다 더 커져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아팠고 근데 너무 크니까 위험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혹을 또 줄여야 됐어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으면서 혹을 줄여서 자궁 근종 수술을 했죠. 의사 선생님이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될 거라고 했어요. 너무 오래됐고 크고 이미 자궁이 혹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상하게 자궁을 제가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남자분이셨는데 왜 미련을 갖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떼내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싫어서 사실 제가 셋째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궁을 살리고 이제 그 혹만 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아파요. 외과 수술하고 다르게 내과 수술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섭기도 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너무 복통도 심하고 힘들어서 다시는 이 차가운 수술대에 눕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때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의 수술을 하고 한 5년 사이에 두 건의 수술을 하고 났더니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질환이 두 개나 알고 봤더니 다 그전에 몰랐지만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이제 유방도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듣고 났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수술대에 눕지 않을까를 머리 싸매고 정말 맨날 그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뉴스에서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래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어렸는데 유아 화장품에도 합성 방부제, 안 좋은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벤이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파라벤이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몸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하고 모두 다 흡수시킨다고 했을 때 내 몸을 망친 게 저 샴푸였구나. 제가 여기 굉장히 꽂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나와 같은 질환을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둘이다 보니까 엄마의 질병을 물려받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했을 때 저거다. 저게 나를 힘들게 했고 우리 아이들도 저건 쓰지 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러면 안전한 샴푸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지 고민하다가 샴푸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또 장영의 기질을 발휘해서 그 길로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천연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레시피 북이었어요. 아무것도 저에게는 베이스로 깔린 이론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충만한 의욕만을 가지고 이 책을 샀고요. 이 책을 사서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샴푸를 만들고 또 만들어서 한 1년간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만들면 완전 찰랑거리는 물이었다가 어쩔 때는 완전히 조청 같은 수준으로 됐다가 그래서 이거를 물도 타보고 점증제도 넣어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걸치면서 좀 제대로 된 샴푸가 나왔죠. 그래서 잘못 만들어서 막 머리를 감았더니 비듬이 엄청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 막 떡지기도 했었고 이런 기간 동안 저는 그래도 좋은 샴푸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한약을 우려서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샴푸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샴푸로 시작해서 화장품 그리고 집에서 쓰는 세제, 뭐 빨래하는 세제까지 그때부터 피존도 다 끊었고 섬유유연제도 너무 피부에 안 좋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제가 천연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 보이는 3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강사하고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 제조 일반 강사, 천연 비누를 만드는 일반 강사 이 3가지를 제가 처음부터 자격증을 땄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혼자서 해보다가 이게 이론의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쪽이.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건강을 위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는 40세에는 하기 어렵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이렇게 비누도 만들고 아이들 쓰는 립밤. 제가 이 맘카페에서 이 립밤 수업 뭐 이런 수업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립밤 인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비누도 물론이고 샴푸.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저희 가족들에게도 이 제품을 다 바꿔줬어요.
샴푸 저희 올케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천연 샴푸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선물도 해드리고 그리고 집에다가 정말 제가 그때 작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21평 집에 살면서 거실에 있는 걸 어디로 다 치웠어요. 초인적인 힘을 다 치우고 작은 책상을 하나 놓고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안전한 걸 나만 쓰면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유산화를 전달하는 마음처럼 계몽 운동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 거 쓰면 안 돼 이야기하고 이렇게 수업도 많이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건 뭐였냐면 바로 이 경피독이었어요. 경피독이 이분은 이제 미국 암 협회의 의장을 맡고 계신 이제 의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길 암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다. 그런데 화장실과 욕실용품에서 나오는 경피독으로 인한 원인이 75%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무섭죠. 전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거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보그지에서 이제 실험한 그러니까 실험에서 나온 결과인데 임신한 여성의 양수, 아이 낳을 때 양수가 터지죠. 그 양수에서 산모가 즐겨 쓰던 샴푸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정말 여성의 생식기에 샴푸가 많이 흡수되고 계면활성제가 많이 흡수된다는 이야기가 맞구나. 그러면서 저는 아이를 다 낳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임신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샴푸부터 바꿔라. 저는 그때 영양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샴푸부터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샴푸를 계속 만들었고 인기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당시 저의 샴푸가.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샴푸를 만들어 썼던 거고요. 생활 속에서 매일 사용하는 샴푸뿐만이 아니에요. 뭐 로션부터 시작해서 즐겨 쓰시는 향 나는 것들 있죠. 방향제 그리고 뭐 초 이런 것들 모두가 석유계에서 추출한 석유 화학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독소 때문에 그 독소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되고 흡수되어서 우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체내 기관과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질병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건강은 이제 다 지킬 수 있겠다. 내가 일반 그 유통되는 제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건강할 수 있겠다라고 이때는 굳게 믿었던 때입니다. 경피독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요. 피부에 로션을 바르면 그게 왜 흡수가 되나요? 그게 바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혈관에 바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안을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기 피부에 발라서 이쪽 부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전부를 돌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중요한 건 체외 배출이 10% 내외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낼 수가 없대요. 우리 몸을 다 돌아다니고 겨우 10% 정도만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쓰는 것들이잖아요. 화장품, 세정제, 세제 이런 생활용품들은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계속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거기 노출이 되고 매우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피부 질환자들에게는 더 쉽게 흡수가 되죠. 피부층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피부 질환자들은 더욱더 안전한 제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건 나한테 와 이게 아니었어요. 저랑 수업을 한번 했다면 적어도 밖에 나가서 제품을 사서 쓸 때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그 눈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 수업을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론 수업도 했었어요. 언제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이론 수업을 30분씩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한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오늘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무방부제라는 거 너무 요즘 다 모든 제품이 거의 써 있죠. 무파라벤, 무방부제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보셔야 돼요. 무파라벤이라고 썼어요. 파라벤만 없대요. 그런데 파라벤을 대체한 그런 화학 방부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페녹시에탄올 그리고 BHT, 헥산디올 이런 것들이 파라벤의 다른 이름으로 제품 뒷면에 표기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친절하게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보는 눈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화장품은 잘 아시겠지만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샴푸도 액상이 많이 들어가지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지 이제 거품이 나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고인 물이 어떻게 되나요? 썩죠. 고인 물을 썩지 않게 할 방법이 없죠. 화장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이게 운송을 하고 유통을 하는 과정에 1년, 2년 동안 얘들이 썩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영양가가 없는 미네랄 오일을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식물성 비싸서도 못 넣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일단 얘들은 그 살아서 움직이죠. 뭔가 성분들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잘 상해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 만들면서 제가 가장 나중에 조금 딜레마를 느꼈던 게 화장품을 만들어서 주면 보관 방법에 따라 변질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제가 크림은 손으로 뜨면 안 돼요. 펌핑 용기에 드렸는데 우리는 애들이 자주 열어서 쓰기 때문에 그냥 동그란 용기에 해주세요. 그럼 손으로 퍽퍽 이제 퍼서 쓰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럼 한 달도 안 돼서 전화가 와요. 곰팡이가 났다고 얘기를 해요. 손이 닿고 공기가 자꾸 닿으니까 곰팡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천연 화장품이기 때문에 뭐 자몽 추출물이나 이런 식물성으로 된 보존제를 넣었어요. 방부제를 넣지 않기 위해 그걸 쓰는 거잖아요. 나중엔 제가 어떻게 됐냐면 하도 이제 수업하면서 그런 컴플레인에 시달리니까 제가 여기에 그나마 조금 순하다고 하는 헥산디올이라는 이 보존제, 방부제죠. 이걸 사용을 했어요. 한 방울 두 방울이면요 정말 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런 컴플레인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헥산디올을 넣어서 화장품을 저도 썼어요. 그러면서 이럴 거면 이걸 만드는 의미가 있을까? 천연 화장품을 정말 건강한 걸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화장품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짝 제가 제 일에 대한 어떤 가치와 사명감을 잃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건 별반 다르지 않아. 사서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러면서 제가 손을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무방부제가 방부제가 없는 화장품을 정말 시중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방부제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공 색소와 향료. 우리가 화장품을 가서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발라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코로 가져가죠. 사람들은 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향이 나는 제품을 좋아하고 향은 또 마케팅의 일환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향이 왜 안 좋냐? 이것들이 바로 우리 다 신경세포에 다 전달이 되고 우리 뇌를 손상시키는 그런 주범 중에 하나예요. 향뿐만 아니라 색소도 마찬가지죠. 뭐 제주의 바람을 담은 무슨 녹차 크림 나오면 어때요? 녹색이 들어가죠. 그리고 오렌지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색에서도 오렌지가 느껴져야 사람들은 이게 오렌지가 들어갔구나. 인공 향이 좀 나줘야 이게 진짜 오렌지가 들어갔구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색소와 향료를 빼고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향료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립스틱이죠. 립스틱 제가 청소년들이 립스틱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올리브영 이런 데 가서 틴트를 막 사서 바르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립스틱 초등학생 립스틱 수업을 방학마다 했었는데요. 이 색소가 정말 미친 영향이 어른들이 너 그런 거 자꾸 바르면 입술 색깔 까매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색소도 마찬가지로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 중에 하나고 황색, 적색 이런 것들이 이미 논문에서 암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버젓이 바나나 우유에 노랗게 들어가고 있고 우리 립스틱에 빨갛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노란 바나나 우유를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거 되도록이면 무향 아니면 정말 향이 짙지 않은 거 연하게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벤젠, 메탄올과 같은 성분이 들어가서 부작용으로 두통, 현기증, 색소 침착도 물론 되고요. 구토, 염증, 재채기 이런 알레르기 반응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실리콘. 실리콘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실리콘이 들어가는 제품은
대표적으로 샴푸 린스에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바세린에 들어가 있어요. 바세린은 그냥 바세린이 발명이 어디서 됐냐면 석유 배관을 공사하던 그 석유 배관공이 상처가 나는데 낫지 않았어요. 근데 앉아서 쉬다가 이렇게 석유관에 석유가 맺혀서 굳은 거예요. 근데 너무 따가우니까 그걸 이렇게 떠서 여기다 발라봤는데 상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은 석유를 가지고 정제한 그런 연고 형태예요. 얘는 100% 실리콘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빠르게 덮어줘서 산소와 만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심할 때 아이들 엉덩이 발진이 굉장히 심하거나 발 뒤꿈치가 너무 까져서 아파 이럴 때는 간헐적으로는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빠르게 조금 증상을 호전시켜주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얘는 피부가 제대로 숨쉬고 일하게 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에 피부가 면역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석유의 찌꺼기예요. 그런데 여고생들이요. 저 깜짝 놀랐는데 이 바세린 학교 가면 요즘 너무 예쁘게 팔잖아요. 약국에. 그거를 그 학교 온풍기 위에 이렇게 쌓아놓는데요. 말랑말랑해지게. 그리고 나서 눈썹을 길어지라고 면봉에 발라서 눈썹에도 바르고요. 여기 코 밑에도 바르고요. 뭐 입술에도 바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눈, 코, 입은 정말 이런 독성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곳에 바세린을 모두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속눈썹이 길어지고 싶으면 피마자유를 인터넷에서 사라. 피마자유는 속눈썹을 길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연 오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세린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저희 조카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케팅적으로 예쁘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 손등에 뭐 엉덩이에 뭐 수시로 발라줘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바세린 쓰고 계신 분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샴푸 린스 쓰시면 머리를 이렇게 찰랑거리게 해주는, 윤기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쓰죠. 코팅막을 입히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입혀지면 괜찮은데 이 실리콘이 뭐 모공을 덮죠. 그래서 여기에 염증을 유발하고요. 굉장히 뭐 가려움이나 이런 걸 많이 유발을 해요. 그래서 샴푸도 고르실 때 물론 우리는 모두 리바이탈라이징 샴푸를 쓰시겠지만 밖에서 샴푸를 고르셔야 될 때도 무실리콘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성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품을 일으키는 형태도 있고 섬유유연제 이런 것도 모두 계면활성제거든요. 면과 면을 분리시키는 게 계면활성제예요. 이렇게 샤워를 할 때 비누를 발라놓으면 피부에 있던 각질을 떨어뜨려 주죠. 이런 게 바로 계면활성제,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고 식물성 계면활성제가 있고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근데 천연 계면활성제는 그 기름과 가성 소다를 가지고 섞어서 만드는 천연 비누만이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샴푸도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활성제죠.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합성 계면활성제는 이것도 석유에서 얻어진 것이에요. 석유에서 값싸게 그리고 굉장히 뽀득뽀득 씻겨주죠. 우리가 주방세제로 주방세제 생각하면 그릇을 뽀독뽀독 씻겨준다 생각하는데 주방세제보다 더 강한 게 폼클렌징이에요. 시중에 나오는 폼클렌징. 그리고 거기에는 미세 플라스틱도 함유하고 있죠. 이런 각질 제거 이런 걸 위해서. 그리고 위험한 게 이 주방세제에 들어간 계면활성제가 치약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입속에 들어가는 건 더 안전한 걸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입을 닦는다는 건, 치아를 닦는다는 건 굉장히 센 계면활성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약도 보통 보면 뭐 A사나 뭐 이런 데서 나온 치약 너무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치약도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치약이 왜 좋아? 얘기하면 입이 개운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치약이 어떤 치약이 좋은지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걸로 닦으면 입이 개운해, 안에가 뽀득뽀득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제품들이 굉장히 계면활성제 등급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이제 부각되지 않고 마케팅적으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치약은 정말 설페이트 계열, 특히 주의라고 써 있죠. 저 설페이트 계열은 암을 유발하는 그런 계면활성제예요. 굉장히 잘 씻겨요. 효과가 좋고 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저 설페이트 계열을 특히 치약으로 쓴다고 생각했을 때 구강 점막을 통해 정말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소량은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넘기기도 해요. 그래서 치약을 고르실 때 무 SLS라고 써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쓰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는데 안목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목적으로 그 천연 화장품 수업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샴푸 속 성분입니다. 지금부터 이 샴푸의 불편한 진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불편한 진실 열어주시죠. 이건 샴푸가 암을 유발한다.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면 유발해요. 이게 뭡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데 심각한데 이건 진짜 암이라니. 끝까지 갔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성분인가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길어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전에는 샴푸에도 사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피부에 자극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클렌징 제품에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로 이렇게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샴푸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덜 되면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 네. 덜 해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왜 암을 유발해요? 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피부에 자극은 적은데요. 그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뭐야, 왜? 좀 무섭다. 뭐야, 왜? 좀 무섭다. 그것도 뭐예요? 네, 아까 네.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결합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에틸렌 옥사이드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이에요. 백혈병이나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로 인해서 미량 발생할 수 있는 일사다이옥산이라는 성분이 또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 두 번째 불편한 진실 만나보시겠습니다. 샴푸가 얼굴 노화를 앞당긴다. 우와. 진짜. 샴푸의 배신입니다. 내 반영. 그 얼굴 위쪽에 자리한 두피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탄력을 잃어서 늘어지게 되면 사실 이 두피랑 얼굴 다 한 평면이거든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피부 표면에 있는 기질 성분을 다 씻어나가서 이게 피부를 수분을 보호하는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속에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두피가 점점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게 되게 되죠. 이는 사실 얼굴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탄력 저하, 주름까지 유발해서 두피뿐만 아니라 얼굴의 노화까지도 촉진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샴푸를 저희가 어떠셨나요? 불편하죠? 샴푸를 잘못 쓰면 얼굴에 노화까지 온다. 그리고 샴푸로 인해서 매일 쓰는 샴푸인데 매일 머리 감는데 암을 유발한다. 제가 공포를 주려고 이 시간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확실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요. 유사나의 선세이 라인의 헤어케어 바디케어 제품이에요. 욕실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제품들을 오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선세이 제품 왜 특별할까요? 유사나 과학자들과 스킨케어 전문가들이 이 선세이를 위해서 오랜 연구로 탄생한 독점 기술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가보존 포뮬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는데 그 고인물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죠. 그런데 유산화의 기술력은요.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이런 그 추출물들, 이런 성분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방부 역할을 하는, 보존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유산화 만났을 때 영양제는 너무 좋았는데 이 선세이 셀라비움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세상에 파는 이런 화장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내가 만든 것만 써야지라고 저는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 페이지는 잘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스폰서님이 권해주기도 하셨지만 이 자가보존 포뮬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술이었거든요.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존제를 쓸까? 그런데 이걸 방부제 없이, 보존제 없이, 파라벤이 없이 유통기한이 2년 동안 보존된다고 하는 건 저한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후라바놀 티, 프로후라바놀 많이 들어봤죠. 네, C300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샴푸에도 포도, 쌀겨, 녹차에서 추출한 항산화 성분을 넣었대요. 세상에 씻어내는 제품에 항산화 성분을 넣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프로테어 C, 비타민 C가 결합된 그런 복합체예요. 이게 바로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몸에 혜택을 제공한대요. 비타민 C 항산화에 좋고요. 그리고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공의 조직도 탄탄하게 할 때 이 프로테어 C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선세이가 가진 독점 기술입니다. 아이고 너무 세게 눌렀네요. 네, 첫 번째 제품으로 에너자이징 샤워젤이에요. 얼마나 에너지가 나길래 이름도 에너자이징인가요? 에너자이징 샤워젤에는 마찬가지로 유산화 독점 기술인 프로후라바놀 T와 프로테오 C 기술이 들어가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씻어내는 제품이지만 씻고 나면은 땡기는 건 다 느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보습을 형성하기 위해서, 피부 보습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보카도와 호호바씨 오일을 첨가를 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신생아부터도 사용할 수 있는 거 바로 호호바씨 오일이고 또 보습에 정말 좋은 게 아보카도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식물성 추출 오일을 넣어서 또 보습을 챙겨줬고요. 그리고 밀크 프로테인이라는 그런 그 물질을 넣어서 피부에 이렇게 맨들맨들한 광택을 만드는데 또 이런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습을 위해서 병풀, 엘더꽃 추출물을 넣었고요. 진정을 위해서 녹차, 말로우 추출물, 그리고 세정에는 포도씨, 키라키난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제품에 영양제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성 추출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몸에 그만큼 안전하게 그리고 흡수가 잘 되게 제품을 잘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큼한 오렌지 향 나시죠?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오렌지는 아로마에서 행복, 또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면 이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에너지가 넘치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퍼밍 바디너리셔예요. 올인원 크림이죠. 얼굴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는,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제품이에요. 끈적임이 정말 없고요. 그리고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고요. 유해 산소로부터 또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진정하는 효과도 있대요. 자외선은 햇빛에 나갔을 때만 쬐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이런 조명들로 인해서 비타민이래요. 자외선 A가 실내까지 깊숙이 들어와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늘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밑에 보니까 피부 보호막으로 쉐어버터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 쉐어버터 많이 들어보셨죠? 쉐어버터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그런 그 오일의 형태인데요. 이게 바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만들 때에도 부지런히 넣어서 썼던 게 바로 쉐어버터예요. 보습력을 갖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외선 차단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밍 바디너리셔를 그냥 페이스 로션으로 쓰셔도 이렇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각질층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죠. 세라마이드가 건강해야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어요. 세라마이드도 채워주고 있고 보습 그리고 탄력, 병풀 에키나세아 추출물이 있는데요. 저 병풀 추출물이라는 게 병풀 추출물이라는 게 뭐냐면 병풀 호랑이 풀로 알려져 있죠. 호랑이 풀. 호랑이가 상처가 났는데요. 그 풀에 가서 몸을 비볐더니 상처가 나았대요. 그래서 호랑이 풀이라고 하고 우리가 쓰는 상처 연고제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병풀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도 바디너리셔. 어디가 간지러워도 바디너리셔. 저희 집에 정말 그 단골인데요. 이 바디너리셔 제가 짧게 체험사를 하나 하고 지나가자면 저희 엄마가 발 등에 이렇게 빨간 습진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연화장품 공부하면서 자운고라는 걸 한약을 우려서 오일에 우려서 이제 자운고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바르면 그게 가라앉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것도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바디너리셔를 발에 발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네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무슨 약도 아니고 아무리 유산화가 좋다지만 무슨 바디너리셔를 습진에 바르래 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안 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지내다가 엄마가 자꾸 가렵다고 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길래 엄마 그럼 바디너리셔를 한번 발라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약이냐? 저희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좋대 한번 발라봐. 그랬더니 그래 하고 이제 바르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야 그 가렵던 게 싹 없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이제 욕실에 놓은 바디너리셔를 가끔 이렇게 바르셨는데 내 걸 하나 시켜다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항상 바르고 계세요. 그래서 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그 흔적처럼 남아있던 빨간 부분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바디너리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써있는 세라마이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각질층에 존재하는 이렇게 각질층은 각질이라고 생각하면 다 벗겨내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천연 보습인자로 우리 피부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각질층이에요. 각질층이 이렇게 세라마이드가 벽돌처럼 잘 쌓아진 피부는요. 각질층이 잘 있어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도 1차적으로 막아주고요. 피부 속에서 차올라오는 이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각질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각질 사이에 세라마이드가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세라마이드가 건강하게 잘 채워져 있어야 각질층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을 봤더니 세라마이드가 무슨 달 모양도 됐다가 뭐 다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피부 각질층이 떠요. 떠서 일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을 막아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이 틈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특히 아토피 피부염 앓고 있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추운 날 더 많이 간지럽고 그리고 뭐 기온이 조금 차이 나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다녀오면 더 간지럽고 피부층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제가 아토피 수업할 때는 늘 세라마이드를 단골로 꼭 집어넣었거든요. 병풀 추출물과 함께. 그런데 그 모든 게 바로 이 바디너리셔에 들어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세라마이드를 잘 채워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이런 차가운 날씨에는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여러 번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핵심 성분으로 아까 다 말씀드렸죠. 세라마이드, 쌀과 밀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고요. 피부 각질층에 세라마이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병풀 추출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 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피부 건조함 예방하고 피부의 자극을 완화하는 그런 아주 좋은 추출물들이 잘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리바이탈라이징 샴푸입니다. 샴푸 제가 계속 시작부터 샴푸 얘기했죠. 샴푸 정말 중요한데요. 이 샴푸의 가장 좋은 점은요. 식물성 성분이 잘 들어가 있고 방부제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발과 두피의 불순물을 자극 없이 제거한대요. 자극 없이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항산화 효과 프로호라바놀 T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피에 또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피가 세정은 되지만 또 그 보습도 잘 되고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모파레반 제품이고 자가 보존 포뮬러 들어가 있고요. 5.5에서 6 사이의 약산성의 이 pH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pH 농도도
자극이 없이 잘 씻기는 그런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셔너요. 샴푸는 두피에 작용을 하는 거라면 컨디셔너는 이제 그 모발에 작용을 하죠. 손상된 모발에 밀 추출 단백질이 갈라지고 손상된 모발에 복구해 준대요. 그리고 윤기를 더해서 건강한 모발로 가꿔주는 크림 타입의 헤어 컨디셔너예요. 샴푸 하시고 나서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방치한 다음에 씻어내시잖아요. 두피에는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타올 드라이를 하신 다음에 헤어팩처럼 이렇게 머리를 싸고 10분, 20분 정도, 30분까지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셔도 모발 복구가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린스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축 처지잖아요. 머릿결이 부들부들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축 처져요. 근데 선세이 제품을 써보니까요. 볼륨을 살려줘요.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잘 들었거든요. 볼륨은 살려주면서 머리에 윤기를 더해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안전하게 아이들도, 저는 예전에는 계면활성제 공부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린스를 절대 못 쓰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제품은 저희 아이들도 머리가 길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샴푸와 마찬가지로 무파라이반 제품, 자가부존 포뮬러, 그리고 약산성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성분을 보면 프로후라바놀 T, 프로테오 C 역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밀 단백질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잘 들어가서 이렇게 모발을 활력 있게 해주는데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을 위해서 알로에가 들어가 있대요. 알로에 베라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모발과 그리고 두피에 충분한 그리고 건강한 보습을 선물해주는 제품입니다. 샴푸법에 대해서 잠깐 팁을 짚어드리고 가자면, 잘 아시겠지만 샴푸 하기 전에는 조금 빗질을 해서 혈액순환 그 노폐물 제거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안내까지 다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샴푸를 짠 다음에 바로 머리에 턱 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손에서 거품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머리 한쪽에 이렇게 탁 달라붙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손에서 거품을 잘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너는 두피가 아닌 모발에만 묻혀서 사용하시는 거. 두피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샴푸는 지압으로 하신 다음에 씻어내시면 되고요. 식물성 계면활성제는 거품이 좀 더 조밀해요. 일반 합성 계면활성제 샴푸를 보시면 거품이 굉장히 크고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근데 식물성 계면활성제는 거품이 조금 더 조밀하고 이렇게 크리미하죠. 그래서 딥 클렌징이 가능한데 대신에 씻어낼 때도 조밀하게 좀 잘 씻어내 주셔야 돼요. 그게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 그리고 파라벤 프리 제품, 설페이트 계열 계면활성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죠. 설페이트 계열 프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페녹시 에탄올, 이 파라벤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많이 들어가는 페녹시 에탄올도 없고, 그리고 합성산 색소도 전혀 없는 정말 안전한 제품이어서 저희 가족에게 믿고 소개할 만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그런 설페이트 계열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피부 두피 표면에 있는 천연 그 오일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항생제를 먹으면 유익균과 유해균을 모두 다 죽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약 필요한 기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모두 제거를 하는데 이런 선세이 제품은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제품을 썼을 때는 두피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 부족으로 약해진 모발과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합성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산화 선세이가 강력한 대안이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씻으시죠? 손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일 씻으실 거예요. 매일 씻는데 혹시 매일 독소로 씻고 독소로 바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좋은 영양제 먹고 좋은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과 밖에서 모두 건강을 잘 지키셔야지 진정한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을 전 국민이 앓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알사병이에요. 알사병은 알면서도 사용하는 병이에요. 아니 뭐 계면활성제 얘기 뉴스에서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고 경피동 얘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제품을 추천해줘도 아직 쓰던 게 남아서라고 얘기해 잘 못 바꾸세요. 알면서도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이 알사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알면 바로 바꾸셔야겠죠. 이렇게 저에게도 이런 예쁜 딸들이 있어요. 예쁜 딸들이 있는데 요즘에 엄마들이 유치원만 돼도 그렇게 발달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조숙증 검사를 많이 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서 검사하고 호르몬 수치 보고 바로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뭐 여자애들은 몽울이 생긴 것도 작아지고 이런 증상들을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성조숙증은 여자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환경 호르몬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 이런 파라벤에서 오는 이런 구조가 여성의 호르몬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딸들에게 병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남자 아이들도 물론 남자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성이 더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예쁜 딸 키우시고 이제 이런 분들 보시면 영양제 권해드릴 때 욕실 제품부터 먼저 바꿔보는 걸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알사병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 욕실 제품부터 바꿔주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